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직장인 고민 상담 세 번째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거, 직장 다니시면서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솔루션을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민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사실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30대 남성분이세요. 30대 남성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직 미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주 상처 입고 또 자기가 이제 소심하다 보니까 상처도 자주 입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드러내놓고 막 이제 얘기도 못하고 왜 이렇게 속으로 감추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일 있어야 되는 회사가 이렇게 막 상처 입고 소심하고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회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회사에 있는 게. 정말 안타깝죠. 근데 사실 뭐 이분처럼 뭐 저는 회사에 있는 게 불행해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지언정 뭐 저도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또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이겨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그 메일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나와 있었나 하면 이제 그 옆 팀에 그 이제 뭐 부장 정도 되시는 그런 이제 위에 상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뭐 잘 지내지? 그렇게 하면서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러고 갔대요. 그런데 그게 그날 밤 퇴근해서도 그게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 좋아 보인다는 얘기가 그 부장님이 무슨 의미로 한 얘기일까? 이걸 생각하느라고 거의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뭐 그냥 농땡이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살이 쪄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 왜 얼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걸로 정말 밤새도록 고민했대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네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가방이나 마음속에 이제 담아서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막 꺼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까 그 사람 왜 무슨 의미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은 뭐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네,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나 얼굴 좋아졌나 봐. 건강해졌나 봐. 나 요새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딱 말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들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마음 괴롭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어떤 좀 강박증이 심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남자 직원이었는데 어떤가 하면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저쪽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메일로 보내신 분도 그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너무 걱정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발표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보고 있나? 이거가 너무너무 신경 쓰여서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의하는 사람들은 청중을 보면서 청중의 표정을 다 살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 내용에 집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을 살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 사람들한테 지금 내 얘기가 굉장히 공감 있게 전달이 되고 있나?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지루해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제 좀 자극적인 다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이제 막 애드립으로 첨가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재미있게 몰입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눈치를 보는 거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속상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첫 번째,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몇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건 천성이기 때문에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왜 그걸 인정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본인이 그 부분, 이거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천성이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제 고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고치고 싶으면 보다 적극적이고 굳은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지 않겠어. 더 이상 나를 괴롭혀서 내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겠어. 라는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사실 비난하는 얘기를 해도 왜 저래? 이러고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 그러면 본인이 상처도 안 되고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이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쁜 부정적인 얘기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에서 똑같은 거 하면서 누구는 막 상처 있고 막 쓰러지고, 누구는 막 튕겨나가는 거죠. 말이 막 튕겨나가는 거. 그게 맷집 좋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스스로한테 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천성이 이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겠어 하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굳은 의지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칙을 정확하게 이제 원칙을 딱 정해서 그거를 계속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이해하는 것도 나야.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나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 원칙 중에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간 일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 지나간 일은 후회하면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걸 계속 곱씹어봐야 뭐 하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나는 절대로 후회하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원칙을 딱 정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로 쉽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럼 괴롭지도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본인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아까 낮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괴롭게 본인을 스스로 또 괴롭히기 시작하면, 스스로 딱 스톱. 누구야, 스톱. 생각 멈추자. 지나간 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후회하지 않기로 했잖아. 끝. 이렇게 해갖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 절대 쓸데없는 후회는 안 하기로 했어. 스톱. 이렇게 스스로 원칙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어떤 일이,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어쨌든 지나갈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이에요. 지나가요. 전부 다 지나갈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마음에 그런 어떤 내가 힘든 일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질 만한 일은 만들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또 원칙으로 또 하나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멘토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멘토, 그러니까 어떤 멘토인가 하면, 내가 이제 나의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하고 나한테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서 내가 얘기하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그리고 그거는 네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대단히 어떤 데미지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이제 회사 가서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 줄 만한 어떤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멘토를 이제 찾아보시고, 그런 멘토한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 굉장히 사실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인생의 축복 같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축복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멘토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멘토가 그냥 이렇게 내 눈앞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책, 서점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막 책을 찾으세요. 그런 이제 제목들을 보면 아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취약한데 이건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책을 사다가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밑줄을 긋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해주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밑줄 긋고 거기다 포스트잇 붙이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리고 막 저는 책을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그런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멘토를 찾아서 그 영상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조금 더 대범하게 생각하자. 나 스스로를 좀 사랑하자.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들볶고 괴롭힌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약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발 뻗고 다 잊어버리고 자는데 나만 밤새도록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 그거 나만 손해잖아요. 왜 나만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멘토를 구하셔서 그 멘토와 의논하는 거. 멘토가 정 없으면 책이나 유튜브에서 나의 멘토를 찾아내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구절을 읽거나 그 다음에 그 대목이 나오는 영상을 보거나 이래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그렇게 스스로 트레이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마음 훈련을 지금 두 번째랑도 좀 비슷한데 본격적으로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저기 이 팔 근육을 좀 키우겠어 라고 해서 막 테니스 했어요. 근데 뭐 한두 번 한다고 그게 뭐 저기 뭐지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뭐 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탄탄한 그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끊임없이 하는 이제 훈련의 어떤 세부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능력이 100인데 누가 나를 갖다가 지금 한 150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거지. 아, 나 사실 100밖에 안 되는데.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을 늘려야 돼요. 내 실력을. 그래서 남을 자꾸 이렇게 관심 있게 집중하는 것도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의 집중을 포커스를 갖다가 완전히 나한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는 거죠. 나도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어. 막 하루에 뭐 책을 뭐 얼마큼 읽을 거야. 아니면 영어 공부를 시작할 거야. 중국어를 시작할 거야. 아니면 정말 튼튼해지기 위해서 일단 몸부터 튼튼해지는 게 문제니까 하루에 운동 그냥 마라톤에 도전하겠어. 뭐 아니면 뭐 줄넘기라도 하겠어. 이런 생각.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집중을 해서 남한테 그 집중할 정신적 여력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수단, 공부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찾으셔가지고 집중하세요, 내 스스로한테. 그리고 두 번째,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 지적해주고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막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막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아,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너 요새 뭐 살찐 것 같다? 뭐 아니면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러냐? 뭐 요새 늙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어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색을 탁 하고 너는 이런 게 나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고치라고 했잖아. 해서 그렇게 정말 애정 있게 뭐 조언해 주는 거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부정적인 게 입버릇처럼 돼 있는 친구는 멀리 하세요, 여러분. 동료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으면 일단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릇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번 결과는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을 써서 또다시 최선을 다해보자. 이번 결과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 버릇하는 거. 이것도 마음 훈련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 뭐 그러니까 난 열심히 일했어. 근데 회사가 뭐 부도가 났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의 열심과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위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연봉 인상을 못한대. 다 동결하고 아니면 거꾸로 무슨 수당 같은 거 이제 복리후생으로 줬던 수당 같은 거 다 걷어간대. 그런 것도 내 탓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에는 탁 생각을 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위치를 탁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노력과 힘과 애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 스위치를 내리자. 이렇게 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사람들한테 이제 눈치 보느라고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휘둘리는 거 그거 자기가 결심하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휘둘리지 않는 방법?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이 많아서 누구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지금 팀장님한테 이걸 오늘 마감 전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 그냥 막 또 소심하니까 막 눈치 보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또 거절하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막 받아두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건 싫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휘둘리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거절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고민상담 직장인 고민상담 3번째 시간,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소심해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이제 30대 남자 직장인의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에 맞춘 3가지 솔루션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나 그 회사에서 막 상처 잘 입고 소심해서 회사가 불행한 그런 분들은 이런 3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